젊은 세대들이 요즘 좀 빨리 늙는다 이런 얘기들을 또 지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노화를 가속시키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 아닐까요? 노화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역량, 술, 담배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고요.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볍게 맥주 한 잔 쫙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술은 정말 한 잔까지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스트레스 또는 이완의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잔만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예 먹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맥주 마시고 해소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맥주가 몸에 안 좋으니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건강하게 사는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그렇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스마트폰 우리가 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빠른 요즘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많죠, 보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처음에는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지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지만 잠깐 뒤에는 결국에는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세 가지 특징이 우울, 불안, 수면 장애거든요. 스마트폰은 결국에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책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다가 15분짜리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은 1, 2분짜리 쇼폼을 봅니다. 점점 집중력이 짧아지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ADHD가 아닌 분들도 마치 ADHD의 두뇌를 가진 것처럼 점점 집중력이 나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화를 좀 늦출 수 그렇죠. 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노화를 늦출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약을 딱 하나 먹으면 그렇지. 네, 10년 정도 그게 좋지.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네, 이게 최고죠. 사실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연구는 하고 있죠. 연구는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가늘고 길게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약 중에 두 번째는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영노화라고 합니다. 영노화. 브라이언 존슨이 그런 여러 가지 25억짜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든 본인의 노화 속도 저감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드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박단소한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 그다음에 술 담배 안 하기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존슨이 지금 뭐 25억에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쓰지만 우리가 식사량 조절, 운동하고 네. 잘 자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25억, 30억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활 습관이 실제로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인 거죠. 이게 또 있네요. 아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좀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이러셨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섭취를 해야 돼. 이 당이 굉장히 노화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평생 동안 내 췌장에서 나온 또는 내가 투여받은 인슐린의 총량이 거의 나의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랑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탄수화물의 과잉이나 또는 단순당, 정제국물 이런 것들에 계속 노출되면은 계속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데도 참 주변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그 빵 요즘 또 맛있는 빵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음료수들도 그렇고 뭐 주스 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하나둘씩 이별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내 걸 내줘야 조금 주지. 야,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인데 뭐 제로 음료수. 그게 그 어릴 때보다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맛을 봤던 음료수들이 대부분 제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기본적으로 제로 음료를 드시는 거는 대사적인 측면 또는 노화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제로 음료를 먹으면 그러면 살찐 사람이 살이 빠지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 음료를 우리가 마셔도 단맛을 머릿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맛 때문에 반사적으로 인슐린이 조금 분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 그때 혈당이 살짝 떨어지면서 식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입맛이 단맛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음식도 더 달게 먹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설탕 음료보다는 제로가 낫고 그보다는 물이 훨씬 좋다. 물이 훨씬 낫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 좋은 음식들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 나쁜 것은 그런 것들을 액체로 먹는 것이죠.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주스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데 당 지수가 거의 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의 포도당을 물에 타서 먹는 것과 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갈아서 물에 타먹는 것이죠. 그리고 디톡스 주스 같은 걸 드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들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실제 그럼 교수님의 식단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걸 좀 많이 드세요? 저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렌틸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렌틸콩. 네, 그리고 채소, 견과류, 블루베리, 현미, 귀리. 다 뭐 귀한 음식들이네요. 이제 뭐 비리도. 교수님은 몇 살까지 살고 궁금해서. 네, 저는 10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은 시간보다는 그 질이. 죽는 날까지, 저는 죽는 전날까지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가끔 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나 사실 그 방송 보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하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안 봤냐? 거기 하루에 믹스 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만 쭉 드셔도 야 100세 뭐 120까지 사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꼭 반례를 제시하면서 뭐 워런 버핏은 콜라를 매일 먹는 네. 60대. 그리고 뭐 어떤 어르신은 80세까지도 지금까지도 담배 빡빡 피신다. 그죠. 그 일단은 건강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답변은 그러면 직장도 그만두시고 매일 복권을 사십시오. 복권 당첨될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으신 거죠. 술, 담배 다 그렇지. 하고 운동 안 하고 비만해지면서 막그 초가공식품 먹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한 60대 정도가 되면 이미 만성 질환이 많아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어떤 쾌락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쾌락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게 디폴트, 기본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많은 양의 쾌락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쾌락이 전혀 없었을 때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느끼는 정도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만족을 못해요. 이게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저금을 하잖아요. IRP 계좌에 돈도 집어넣고 또 투자도 사람들 요새 특히 젊은 분들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가 될 수 있고, 건강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긴 기간을 유병장수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긴 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잘 생각을 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특히 쇼폼, 이 쇼폼에 대한 이 중독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잠잘라고 잠깐 켰는데 아침 해를 보게 된다거나. 그 무슨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보세요, 그냥. 그냥 봐요? 네. 뭐 해결책이 쉽게 나왔네요. 지금 다들 그래 나도 그래. 그냥 보라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네. 이게 질병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단순히 많이 본다, 많이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 아이가 게임을 몇 시간 하면 중독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에 지장이 그러니까. 있는가 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쇼폼 막 재밌잖아요. 네. 많이 봐. 재석 씨가 그게 중독돼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거 보다가
녹화로 일상을 와야 못해, 되는데 일상을 못해. 오지를 일상. 못해. 네. 유퀴즈 녹화를 못 왔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거는 문제 중독이에요. 그러나 그걸 다 하면서 내가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병적으로 중독성이 강한 물질은 아니란 뜻이죠. 숏폼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걸로만 도파민이 올라간다. 다른 것으로서는 도파민이 올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제 피곤해지죠. 그건 인생이 피곤해져.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도파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도파민은 중독되는 거 아닙니다. 도파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자극 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받을 자극을 이제는 1년 만에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는 자극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파민이 균형을 잃게 되고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만을 바랍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이 지연 보상, 나중에 보상이 오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내가 힘들어도 나를 조절하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상을 더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